마이크가 쓸데없이 마이크를 많이 차게 되는데 이렇게 됐고요. 자, 구글 클래스룸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가장 밑에 있던 거 여기 가장 밑에 있는 거 봤죠? 그래서 그거 보고 그다음 그 위에 거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거 요걸 보시면은요. 뭐 강의 계획서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강의 계획서 있고 그다음에 대학원의 유튜브 이거는 내가 작년에 수업하면서 올려놨던 것들 그리고 금년에 지금 녹화했던 것들 이렇게 올려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올려놓는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게 구독을 좀 해주세요. 구독은 뭐라고요? 이게 구독을 하면은 이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냥 라이브 방송이 가능한데 아직은 그 숫자에 모자라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이브 방송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려고 하니까 구독 많이 안 해도 되니까요. 구독을 좀 해주시면 되고 좋고 요게 여러분들 첫 번째 수업으로 나간 것이죠. 첫 번째 수업으로 논문을 읽게 나갔는데 조회수가 188회구나 하면서 읽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거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거는 이제 그 과제물이 나왔죠. 과제물. 현대 사회에서 대학에 나타난 유학의 가치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과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요거에 대해 써라. 이렇게 나갔어요. 그 나갔는데 파일이 같이 이렇게 첨부되어 있죠. 요 첨부된 파일에다가 파일 클릭해서 여기다 글을 쓰고서는 그냥 나가면 되는 것이죠. 글 쓰고 나가면 되니까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고찰, 결론 형식으로 다 있네. 참고문헌, 결론, 고찰, 본론, 서론까지 써서 한번 쭉 나가 기록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참고문헌을 갖다가 이게 써놨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요. 요즘에 와서 옛날에는 저작권이란 게 옛날이 아니라 뭐 우리도 내가 학위 논문 쓸 때 저작권이라는 개념 별로 없이 막 썼거든요. 근데 요즘 와서 갑자기 저작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또 이렇게 뭐 장관이나 차관 되는 사람들 이렇게 특히 학교에 있던 사람들 보면은 뭐 논문 표절했다 뭐 했다 해서 낙마되는 경우가 꽤 있죠. 그 논문이 20년 전의 논문인데도 20년 전에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을 때 이렇게 남들 논문을 갖다가 끌어와서 썼어요. 그런데 인용 표시를 안 하고 그냥 쓴 이런 부분들이 이거 표절이다 뭐다 해서 검토에 걸려서 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죠.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에 와서는 뭐 아래 한글에 있는 한양 폰트, HY 폰트 이것도 상업용 폰트라 해요. 그래서 원래 쓰면 안 돼요. 아래 한글에 한양 HY라고 써 있는 폰트들 있죠. 써서 쓰면 안 되는데 그냥 뭐 나중에는 그것도 학생들이 뭐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한 번은 봐준다는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래 한글 자동으로 깔리는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그 폰트는 상업용 폰트다.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럴 거면 아예 지워버려야 되는데 안 지워버리고 그렇게 나눠가지고 사람들이 좀 많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이런 경우도 좀 있을 수 있죠. 어찌됐건 이 참고문헌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부분을 갖다가 인용했다. 어떤 걸 가지고 인용했다. 하는 거 있으면은 이 참고문헌에다 꼭 집어내야 되죠. 내가 대학 원본을 봤다. 원본책 뭐 영인본 원본을 봤다. 안 그러면 번역본 뭘 봤다. 했을 때 그 번역본에 대해서 참고문헌을 하나하나 집어넣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참고문헌은 보통 쓸 때 어떻게 쓰냐면요. 이건 한번 써드릴게요. 1번 저자 이름 여기다 그냥 쓰니까 여러분이 그냥 여기다 하시면 돼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고 여기다 그냥 보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가 저자를 써주고요. 그 다음 콤마 쓰고 그 다음에 책 이름이 해야 되겠죠.
책 이름 또는 그 논문 이름 이걸 쓰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출판사 서울이나 대전이나 출판지 쓰고 출판사 이름 쓰고 연도 언제 나왔냐 하는 이거 쓰고 그 다음에 한글로 pp.1부터 5까지 또는 p.23페이지 35페이지 pp.1부터 5까지 그 다음에 10부터 20까지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이죠. 일단 우리 이런 식으로 쓰시죠. 그 다음에 이 구글 사이트, 인터넷 주소 같은 경우 인터넷에서 쓰는 경우는 인터넷 주소 써주고 그 다음 검색일 언제 검색했다 하는 거 이걸 좀 같이 써주면 돼요. 이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과제에 나가는 거에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이런 형식으로 해서 좀 써주세요. 이게 또 지금 제가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형식대로 아직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은 이 정도만 쓰고 나중에 또 수정될 거 있으면 내가 다시 수정하거나 안 그러면 다음 과제에 참고문을 쓰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죠. 그래서 논문도 이런 형식으로 쓰고 책도 이런 형식으로 해서 요 참고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는 거. 그래서 어느 부분은 어디서 봤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래서 1번 책을 갖다가 어떤 문장이 있다. 서론에 이런 문장이 있다 했을 때 거기다가 위점자 써가지고서는 1번 같이 써주고 여기서 봤다. 2번은 어디서 봤다. 라고 해서 하나하나 다 써주는 것이 기본이 돼요. 그래서 참고문헌 한번 해보세요. 아직 여러분들 처음 하는 거니까 완벽한 거 바라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한테 100% 정확하라 이거 바라는 거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무시하죠. 무시하니까 그냥 무시당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능력 있는 만큼 하고 그 능력을 스스로 키워나가는 거. 이게 공부하는 것이죠. 그냥 외워서 암기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 공부가 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스스로 한번 해결해 나가는 거,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가는 거 갖다가 내가 도와주는 거. 이 정도만 해도 아주 편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고문헌까지 반드시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정도까지만 일단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런 과제물이 나갔고요. 이런 과제물이 언제까지냐 하면은 3월 21일까지 한번 해봐라. 라고 했어요. 이 과제에서는 또 2차 과제가 또 나갈 거예요. 바로. 이 과제가 나간 다음에, 이 과제를 받은 다음에 이 과제에 대해서 또 똑같은 과제로 해서 또 계속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엉망으로 써도 상관없다. 제출했으면 다 점수 줄 거예요. 제출 안 하면 점수 안 주고 제출했으면 다 점수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쓰세요. 좋죠? 네, 걱정 말고 쓰면서 편안히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 거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한번 쭉 봤더니만은 이런 것도 하더라. 나보다 학생 잘 썼어요. 내가 쓰는 것보다 훨씬 잘 썼어요. 이게 여러분한테 굉장히 큰 힌트가 될 거예요. 하여튼 봤더니 이렇게 해서 참 별걸 다 쓴다. 라고 해서 이런 것도 썼으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픈 책장 없앨 거 홈페이지도 없애도 되고 자, 자기소개하고 이제 이 의문달기 자기소개는 거의 다 했고 이 의문달기 숙제도 이렇게 나갔죠.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낸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이렇게 써요. 안녕하세요. 2024-1892 양세형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큰대 배울학 상말언 풀해 큰대 배울학 갈지 기토 있을채 밝을명 그래서 덕덕 그냥 있을채 쭉 읽으면은 친할친 백성명 이거 안 찍고 읽으면 내가 어디 하나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찍어주면서 하면은 어조사어 어디 이를지 한다는 걸 착할성 파악할 수 있겠죠. 알지 그칠지 이렇게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후 있을 유 정할정 또 어떤 친구는 명, 덕, 있을제, 친할, 친, 써주면서 해야 백성민, 돼요. 알았죠? 있을제, 이렇게 해야 돼요. 그칠지, 이렇게 어조사, 이를지, 선할선, 이렇게 미리 해준 친구들이 있어서 좀 편안하게 다른 친구들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요구 조사라고 하는 거 이거 설문지 있으니까 설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대학강도 유튜브로 해서 이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걸 갖다가 단산학당하고 경연학당이라는 이런 데서 대학에 대한 이 감독을 한 것이 있어요. 번역하고 그 의미 파악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 수업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런 거 보세요. 이분들은 한문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사설은 아주 기가 막히게 많이 보신 분들이니까 사설에 대해서는 나보다도 훨씬 정확하게 번역하고 해줄 수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다 이런 거 다 해줄 수 있으니까 내가 우리 수업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런 거 보면서 한번 하면은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뭐 학원 안 다녀도 돼요. 요거 잘 듣고 하면은 되니까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대학강도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할 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 동양고전 DB라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 사이트가 가면은 요 원문에 대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그 강의하는 것도 나오고 이렇게 다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이런 거 참고해서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다는 거 나오고 또 가다가 보면은 번역문도 어딘가 나와요. 같이 이런 데 다 나오고 하니까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거 보시고 또 그런 사이트가 요것도 아마 같은 데서 만든 건데 한문도 개척경이라서 같은 데서 만든 건데 거기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와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죠. 이렇게 번역까지 쭉 돼 있고 여기는 숫자를 썼는데 이 숫자가 좀 엉터리예요. 다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이런 것도 꽤 많이 있고 이분들도 옛날에 전통문화연구원이라고 있고 뭐 정부에서 좀 돈을 대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인데 한문에 대해서 한문을 번역하고 하는 이런 이 단체거든요. 이런 단체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보기에는 아주 좀 편안한데 우리가 번역할 때 보면 이분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이 언어의 번역과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런 번역을 보지 말고 언어의 번역을 봐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분 나름대로 이렇게 번역한 것이고 내가 또 이거 번역하면 또 내가 번역하는 게 다르죠. 그러면은 사람마다 번역이 다 다르다 하면은 우리가 번역하는데 의미가 별로 없어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번역을 배우는 이런 과정인데 이렇게도 배우고 저렇게도 배우고 막 여러 군데를 배우다 보면은 내가 뭐 어떤 게 맞나 어떤 걸 따라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그걸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언어본을 보자 라고 한 거니까 언어에 따라서 번역해 주는 거 이렇게 해도 맞긴 맞아요. 같은 영어 번역해도 이렇게 이 사람에도 맞고 이 사람에도 맞죠. 다른 걸로 했어도.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언어에 나온 것만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오답이다 라고 처리할 테니까 언어에 따른 번역을 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언어에 따른 번역가 아닌 거는 다 긋는다, 다 빵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번호를 한번 달아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 번호 그대로 썼다가 안 맞아가지고 뒤에 건 다 지웠어요. 그러니까 이 번호도 직접 해보면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하는 것도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놔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활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대학이랑 교재를 구태여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여기 다 나오잖아요.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가 또 PDF 파일 준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깔아놓고 거기다가 다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해도 상관없어요. 원문만 있으면 되니까 원문 가지고서는 진행을 해도 큰 무리 없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발표 내용 기록지라고 한 거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자, 수업 시간에 발표했다. 여기서 발표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다가 발표. 이 사람은 질문. 이 정도만 써줘도 괜찮아요. 발표 질문 이런 것만 이렇게 써줘서 여러 번 했어도 한 번만 체크하세요. 그래서 발표를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 이 차이가 나서 나는 나중에 발표한 거 몇 번이다. 질문한 거 몇 번이다 해가지고 여기서 몇 번 배워 통계 내가지고서는 이 사람 점수 20점, 이 사람 점수 빵점 이렇게 나가니까 공개되고 누구든 쓸 수 있거든요. 설마 이런 데서 사기치지 않겠죠. 사기쳐도 하지만은 동료들이 보고 또 이걸 또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좀 아마 글씨 써지죠. 지금 여러분 여기서 써지나 안 써지나 확인해야 되겠다. 이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는, 그러니까 수업이 다 끝나고 발표하는 게 기록을 나중에 막을 거예요. 그래서 발표 좀 그때그때 써주도록 하고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쓰라고 하는데 안 쓰고 있던 사람들도 있어요. 발표를 많이 했는데 안 썼다. 그런데 여기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나는 내가 채점할 때는 발표 안 한 게 되죠. 그래서 억울하게 점수를 못 받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쓰세요. 반드시 써주면 좋으니까 반드시 쓰도록 이렇게 하고요. 자, 그리고 과제물이 이건 기본 과제물이에요. 항상 나가는 거. 오늘 수업에 쓰면은 오늘 수업에 대해 예. 예? 예. 예, 내가 하라고 할게요. 이건 발표를 포함하겠다. 이건 질문이다. 이렇게 할 테니까 그건 상관없고요. 학습 성찰 일지라 해서 수업 끝난 다음에 항상 요걸 쓰는 것이죠. 요걸 써서 제출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매주 요걸 나올 거니까 요 학습 성찰도 좀 꼭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수업은 항상 바빠요. 항상 바쁘죠. 근데 수업 외의 시간에는 크게 바쁠 걸 별로 안 써요. 안 줘요. 그래서 그 수업하기 전에 그 음가운 달거나 또는 내가 이 원에 대해 풀어주는 거, 그거는 좀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좀 가능하면 일찍 내주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시간 투자는 여러분들 다른 과목과의 어떤 조화를 생각해서 좀 해주는데,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한문이 좀 더 쉬워진다. 그러니까 한문이 강제로 억지로 시키진 않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시키려면은 막 억지로 시킬 수 있어요. 나는 좀 무식해서, 자, 글씨 한번 써와라. 보통 글을 좀 써야 되잖아요. 글을 써야지만 좀 외워지고 하는데, 보통 쓰면 난 공책 이렇게 두꺼운 거 주고서는 빽빽이 써와라. 해요. 그러면 이제 초토화 되는 거죠. 내 수업 시간은 물론 다른 수업 시간에도 이거 쓰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반짝 보이는 효과는 좋아요. 학생들이 다음 학년 올라갔을 때 한자로 글을 써요. 그 정도로 성공했다 하는데, 그 당시 수업에서는 완전히 학생들이 한번 쓰느라 정신이 없죠. 다른 교수님들이 항상 그래요. 야, 맨날 그것만 쓰냐, 내 수업 안 듣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얼마만큼 하느냐,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준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 같은 경우는 뭐 한문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그렇죠. 과목도 그렇고 어떤 의철학이라든가 이런 인문철학, 철학적인 과목도 그렇고 얼마만큼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수준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 한문은 좀 더 심하다. 이런 걸 생각하고 그래서 한문을 포기해도 큰 무리 없어요. 살아가는데. 한의원 하는데, 한의사 하는데 큰 무리 없어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험악하게 한문 과목 필요 없다. 한문 시간 줄여라. 라고 해서 또 요번도 수업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여러분들 한의학 한문 예과 1학년 때 배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한문에서 무식한 사람들이 교과정을 짠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고 막 우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숫자를 밀어붙였죠. 자, 거수하자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게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해서 원래 뭐 예전에는 일반 한문하고 경전강독에서 1학년 때 배우고 2학년 때 한의학 한문 이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수업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교과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한의학 한문을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들어오자마자 하게 됐죠. 그래서 아마 그 김상현 교수도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서 아마 내가 수업하는 하브르타 형식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 해줬는데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뭐 내가 건의는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좋더라, 편하더라 라는 걸 권장을 했는데 그걸 그 담당 교수가 받아들이냐 마느냐는 그 담당 교수의 일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강건하진 않죠. 그래서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의 어떤 이 수업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을 것이고 하니까 이렇게 그 정도 되게 놔두고 나는 내가 하는 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에 빡세게 굴려야 된다. 수업 시간에 내가 떠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떠드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오늘은 제외하고 훨씬 더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떠들 준비를 하고 물도 좀 갖고 오세요. 그래서 항상 떠들게 하고 참 한의학교는 저기서 하는데 저기는 물 들고 하면 안 돼요. 420은 컴퓨터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실이기 때문에 실내로 갈아 신고 거기서 물은 가져가면 안 되니까 물을 좀 없애고 이렇게 좀 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구글 클래스룸에서 거의 모든 게 다 해결을 해요.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하고 여기다 또 이렇게 주별로 그 수업할 내용이 있으면은 올려줄게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여기도 같이 올려주거나 안 그러면은 혹시 못 올리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거 안 올라왔다. 안 되면 작년에 했던 거 그거라도 컨닝해서라도 볼 수 있게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한문을 갖다가 쭉 공부하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항상 필요한 것은 아까 가장 밑에 있었던 거 PDF 파일이요. 네,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가 항상 필요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 요걸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쓰게. 이게 언어까지 요건 다 들어간 것이고요. 언어까지 들어간 것이고 수업 진짜 이렇게 발표할 때는 언어까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고 읽으면서 읽고 번역하는 거.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까지는 글자 하나하나 읽어 나가는 거. 글자 하나하나 읽어 나가고 그 정도까지 하면서 또 가끔은 이 수준에서만 그치면 안 되죠. 그래서 가끔 보면서 자 이거 글자 하나하나 읽었는데 한번 해석해 봐라.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잖아요. 글자를 알면은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한번 해석도 해보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석했는데, 국인 교엔 지어 신이라. 국인과 더불어 교차할 때. 국인은 그럼 뭘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국인에 대해서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찾는 그런 연습도 해보고, 또 이것이 옛날 글이다 보니까 후대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 좀 더 쉽게 표현해보자. 라고 해서 주석을 달아줘요.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 설명이 뭐냐? 한글이 아니죠. 한자죠. 더 어려워요.
막 아주 간단한 걸 갖다가 자기 지식을 동원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말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잘 읽으면은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걸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번역하기가 좀 더 어려울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좀 있긴 하지만은 그런 과정을 거치야 옛날 글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자, 우리가 경전관절 대학 뭐 논어맹자 대학 중용 배웠는데 이런 배운 기초를 가지고 이제 한의학의 전문 서적 이걸 갖다가 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 목표는 한의학 전공 서적을 공부하려는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한의학 전공 서적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그 번역한 걸 갖다가 또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과정으로서 이런 걸 가지고 이 글의 원문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런 것까지도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사설은 다행스럽게 인터넷 네이버 검색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써 있죠. 이거 뭐 한 문장 가지고 뭐 10시간도 강의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복잡하게 많은 거 찾지 말고요. 일단 요번 주, 다음 주까지는 글자의 음과 운 하나하나 읽어본다. 안 보고도 내가 읽을 수 있게 된다 할 정도 되면은 성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냥 바로 딱 수업 시간 되면은 읽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하면은 딱 봐서요. 보통 옛날 우리도 처음 수업할 때 이랬어요. 이 문장 하나 딱 갖다 놓고요.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읽을 수 있어요?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읽을 수 있으면 읽어보세요. 옛날 우리 수업 이렇게 했으니까요. 교수님이 와서요. 우리 때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칠판에 글을 쫙 써요. 그 다음에 딱 써놓고 자 한번 읽어보시죠. 근데 참 신기하게 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와, 놀랐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나중에 보니까 이게 글도 잘 쓰고 뭐 학보사 기자도 하고 하여튼 이런 친구인데 읽어요. 와, 저럴 수가. 번역도 해보라니까 번역도 해요. 말도 안 돼. 보통 우리 동기들은 말도 안 되는 그 친구는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서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읽고 번역하고선 딱 해서 수업 딱 끝났어요. 이거보다 좀 더 많은 분량을 했는데 딱 교수님 마지막 수업 끝내면 하시는 말씀. 자, 다음 주에 시험 볼 테니까 다 외워오세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외워오세요. 아무렇지 않아요. 설마 그 다음 시간 됐죠. 설마 이걸 갖다 외우게 하겠냐 했더니 종이 하나씩 딱 나눠주더니 자, 외워왔죠? 쓰세요. 에? 뭘 써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옛날에 한 번은 그런 식으로 무조건 했거든요. 일단 암기. 그렇게 하다가 한참 하다가 보니까 또 나중에는 다 외워왔죠? 그러니까 또 다 외웠다 자신있게 그렇게 해요. 자, 그럼 누구 나와서 한번 외워봐요. 글로 쓰는 건 쓰거든요. 근데 오럴 테스트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와서 자, 나와서 해요. 하니까 봐도 글이 잘 안 나오는데 나오나. 그래 거의 집에 못 가고서 밤 8시, 9시까지 오럴 테스트 하고서는 그러고 겨우겨우 통과해서 가는 이런 부분도 있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다 무식하게 외우는 거. 그 다음에 방학 숙제. 자, 붓펜으로 논어 한 편 다 써와요. 붓펜으로 한문 공책 있죠. 거기다 붓펜으로 다 써오라고. 무슨 이게 애들도 아니고. 근데 뭐 그렇게도 시키고 뭐하고 해서 옛날에 이렇게 무식하게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무식하게 할 필요 없고 우리가 이 GPT 같은 이런 아주 좋은 걸 개발됐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활용하면 되니까 글자 음과 흥 같은 거 GPT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GPT한테 이 원문 쫙 써놓고요. 이 원문 갖다 놓고서는 한번 해볼까요? 잘 되려나? 토가 없어야 되는데. 짧게 한번 하죠. 뭐 짧게 해서 하고 GPT 종류별로 다 가지고 있어요. 유료는 아니지만 무료지만은
하나 다 쓰죠. 지지우 유정. 글자를 하나 증거는 달아줘 했더니만은 다 달아줘요. 문장이 좀 긴 것도 해주는, 너무 길면 어떻게 이어지고 하니까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글자 찾는 것보다 훨씬 빠르죠. 편하죠. 과제물 하기 굉장히 쉬워졌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도 된다. 다만 어떤 거 참고했다. 참고했다는 거 다뤄줘야 되겠죠. 참고문을 다뤄주세요. 원래는 이렇게 내고서는 이걸 갖다가 손글씨로 써라 라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알고 계속 읽으면서 기억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근데 과제물로는 요거를 과제물 내려고 했던 곳에서 예. 이 앞에 이 대학이 경이 있고 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문은 여기까지 유튜브에서 해줬고, 그다음 요 뒤에부터 1번부터 나오는 여기부터는 아직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딱 써놓고 여기에 대해서 음감을 달아라 라는 이런 과제를 일단 과제물을 내놓을게요. 이건 채점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걸 갖다 다 해놓고서는 나중에 수업할 때 음감을 수업할 때 이거 음감을 찾겠다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미리 찾아오면 좀 편하죠. 여러분이 찾는 게 아니라 누가 찾아요? GPT가 찾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달아놓고서는 보면은 컨디가 쉽잖아요. 아, 내가 이 글자 모를 때 뭐지? 전할전, 갈지, 머리수, 문장장, 강령할 강, 이를고, 가로알, 이길극, 밝은명, 이거 모르겠어. 그럼 딱 찾아서 보면은 아, 이거구나, 덕덕이구나 하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료 제공을 해놓을 테니까 그 자료 제공한 거에 따라서 요걸 가지고 와서 수업을 하면은 더 좋겠죠. 자, 이 점수는 밑에 점으로 해서 올려줄게요. 과제 만들기 위해서 A3가 과제가 나가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한테 이런 자료를 갖다 주는 거니까 자료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하세요. 알아서 공부하도록 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과제물까지 이렇게 나가게 된 것이죠. 뭐 지금까지 막 수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두서없이 했는데 뭐 질문사항 같은 거 있을까요?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가.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조용하면 안 돼요. 막 떠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 있을 때 그냥 단톡방에다 이야기해도 되고요. 그다음 안 그러면 뭐 단톡방 이야기하기 힘든 거면은 개인적인 톡으로 해도 괜찮아요. 내가 연구실에 잘 안 있기 때문에 이런 뭐 SNS 활용하는 거 뭐라고 안 하거든요. 꼭 얼굴을 보고서는 뭘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니까 난 항상 SNS를 통해서도 다 돼요. 개인톡으로 다 되니까 뭐 바로 못 보고 바로 대답 못 할 수는 있겠지만은 혹시 보고 또 까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서운해하지 말고 다시 한번 또 톡으로 물어보시면은 또 해결됐으면 해결하고 뭐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줄게요. 그래서 예. 궁금한 거 있는데 언어 기준으로 번역을 한다는 그 말씀이 예를 들어서 가로 왈 같은 거 있으면 그걸 반드시 약간 가로되라고 적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요. 의미가 같으면 되겠죠. 뭐 누가 말하였다, 말하기를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용어로 바꿔도 괜찮죠. 여기 당연히 바꿔야죠. 가로대 또 보면은 이 원해보니 글자를 바꿔야지만이 되는 게 이신이 먼저 하며 할 바를 먼저 하며 이거 안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죠? 먼저 하며로 바꿔야죠. 후에 할 바를 알면 바 같은 경우는 꼭 써줘야 돼요. 이 바자는 이 글자가 바숫자죠. 바소. 그러니까 뭐뭐 할 바. 이 바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어떤 물건이라는 걸 표시하기도 하고
뜻을 표시하게 되고 다양하게 표시하기 때문에 요 바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근데 해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요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 다 번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 언어에서 그리고 글자 하나하나 다 해석을 했죠. 본, 말, 물, 종시, 있으니, 유 해가지고선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다 번역을 했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번역을 한 글자 한 글자씩 다 해주는 거.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이나 이야기할 거. 자, 수업은 내 유튜브에 미리 올려줄 테니까 9시 반부터 하는데 지각 안 하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뭐 결석하고 싶으면 그냥 결석해도 되니까 늦게 와서 그냥 뭐 지각 처리해달라 이 소리만 안 하면 돼요. 어차피 그건 좀 내가 이 점수 차이를 크게 안 준다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스스로 했느냐 이게 좀 더 중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중간고사나 이런 시험을 보고 나서 좀 성적이 안 좋거나 하는 경우는 좀 더 분발을 해야 되겠죠. 또 하다 보면 중간고사 좀 지나고 나서는 또 이게 의대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진짜 의대 가겠다 하는 친구들도 많이 생겨요. 성공하는 친구도 있고 안 되는 친구도 꽤 있고 한데 그럴 때는 좀 미리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료들도 그렇고 내가 진짜 좀 당분간 못 나온다 안 그러면 다른 공부 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아마 저거는 2,000명 3,000명 늘어난다면은 많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데 글쎄 그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2,000명 3,000명이 늘어났을 때 과연 그 의사들이 그 늘어난 인원들이 먹고 살기가 얼마나 지금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 더 어렵지 않겠느냐는 진짜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이 상황이 되는데도 정부에서 왜 이렇게 좀 무리하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잘 생각을 해서 그냥 한약을 하는 게 더 나을지 양약을 하는 게 더 나을지 이거는 고민할 필요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다만 좀 빠져나가거나 뭐 하거나 가지고 뭐라고 안 해요. 뭐 다른 거 해보고 싶다면은 열심히 해봐라 라고 하는데 수업 시간에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빠지고 출석을 안 하고 하니까 좀 헷갈리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렇다라고 언지를 해주면은 이 친구는 좀 미리미리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출석 부를 때도 좀 감안해서 부르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있을 때는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카톡으로 얘기해주면 최고 좋아요.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톡 넣어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 9시 반부터 하는데 9시 반부터는 그냥 쭉 이어서 연강을 해도 되겠죠. 중간에 안 쉬고. 그래서 좀 하니까 9시 반 정도부터 시작해서 연강으로 딱 끝낼 수 있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글자 음강 훈을 갖다 하나하나 읽어 나가는 거, 그 미리미리 전체를 다 아까 파일에 전체가 다 있으니까 전체를 한번 다 찾아보는 것도 괜찮고 예전에는 그래서 분담했죠. 페이지별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나눠서 나중에 다 오면 하나의 파일이 된다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필요 없죠. 그냥 아까처럼 크로바엑스한테 해라 하면은 지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든 쫙 해버리니까 좀 더 편할 수 있죠. 대신 걔네들이 이 문장 전체를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해요. 제한된 용량이기 때문에 용량을 짧게 잘라서 몇 번 물어보면은 금방 나오죠. 그래서 옛날에 한 진짜 10시간 걸려서 했던 거를 한 10분, 20분 만에 다 만들 수 있는 이런 거니까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써먹어야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써먹어 보면은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고 한의학이랑 공부도 이렇게 이 GPT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니까 훨씬 더 좋더라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뭐 질문사항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을 때는 톡으로 이야기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있으니까 이렇게 알고 오늘 수업 요걸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음감 읽는 거 요거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들 했어요. 네.